방황하는 50은 공허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똑똑하면 되고, 나만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 남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거의 남이 되었습니다. 50의 바다에 홀로 남은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쉼 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50이 되어 인생은 쉼 없이 달리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도록 일해도 빚 없는 인생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공자께서는 마흔에 세상의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나 불혹이 되셨다는데 25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우리는 어찌하여 50, 60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똘똘한 집 한 채에 인생이 걸려 제대로 된 취미 생활 하나 못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는 제 자신이 미워집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해도 50지천명의 세대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퇴직, 실직, 전직과 이직, 실패, 부도, 조기 은퇴, 명예퇴직, 그리고 건강. 뭐 하나 긍정적인 게 없지만 그냥 주저앉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선택, 변화 앞에서 머뭇거리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떨어지고 부담감은 가중되는 압박 속에서 50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숨막히게 달려왔던 경쟁의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의 목표와 함께 균형 잡힌 삶, 주도적인 삶, 성숙한 삶과 공감하는 삶을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있었는지 찾아야 합니다. 혹여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이며 핑계를 대고 싶다면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쉽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50이 되어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500년 이상 내려오면서 논어만큼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 책도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논어를 읽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 잠옷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목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집에서 장기침을 엄청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평소보다는 조금 낮은 톤으로 낭독한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주무시기 전에 편하게 들으시기에는 조금 낮은 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읽으며 잠들 책은 유노북스에서 출간한 50에 읽는 논어입니다. 이 도서는 이미 많은 곳에서 다룬 도서인지라 다른 곳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러한 부분만을 낭독하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4강 대주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필요한 것
소주제.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 자공이 물었다. 평생토록 실천할 만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서라는 말이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평생 삶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간결한 말을 하나 알려달라는 제자 자공의 말에 공자는 서라고 답했습니다. 자공이 바로 알아듣지 못했는지 공자의 추가 설명이 이어집니다. 자기도 바라지 않는 바라면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싫다면 타인도 싫을 것인즉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욕 듣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는 뜻이죠. 서는 여심입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죠. 너와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게 바로 서입니다. 그러니 서는 배려, 공감, 용서와 사랑과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욕먹는 게 싫은 것처럼 남도 욕먹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니 남을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는 욕먹을 짓을 하지 말아야 하고 남들에게는 혹여 욕할 일이 생긴다 해도 최대한 자제를 해야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바로 이해됩니다. 내가 욕먹을 짓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욕할 것이며 혹여 내가 욕먹을 짓을 했음에도 좋은 말로 이해시켜 준다면 그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욕을 하면 욕먹는 상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욕하는 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욕해서 그가 고쳐진다면 다행이지만 욕먹고 잘못을 고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라면 아예 욕먹을 짓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 내가 잘못했더라도 상대로부터 보기 좋게 욕을 먹었다면 오히려 원망과 오기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욕먹을 사람이 욕을 먹어야지 욕먹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욕을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더 커집니다. 내가 욕 듣는 게 싫으면 남에게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잔소리를 듣는 게 싫으면 남에게도 잔소리 하지 말아야겠죠. 거만한 사람이 싫으면 나도 거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욕 듣는 걸 싫어하지만 남에게는 욕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잔소리 듣기 싫지만 남에게는 그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평생 조심하며 살라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상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남을 조절하는 건 어려워도 내가 나를 조절하는 건 덜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내가 주체가 된다는 말이죠. 변화의 주체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타인은 거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소불욕 물신어인을 기소욕, 시어인, 자기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 라고 쓸 수도 있으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만 타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나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은데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나도 좋으니 너도 하라는 건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닌 상대가 됩니다. 너무 적극적이면 간섭이 될 수 있죠.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간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하여 집요하게 강요하면 도리어 거부감이 커집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잘 하면 됩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악플 달지 않고 가짜 뉴스 만들어내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걸 타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교육도 종교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배려하지 않는 사랑과 교육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기소불력, 물시어인,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를 우리가 즐겨 쓰는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그와 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죠. 나에겐 너그러운 잣대를 쓰고 남에겐 깐깐한 잣대를 쓰는 나 너 남깐 나는 맞고 너는 틀린 아시타비 세상입니다. 조선 중후기에 당파 싸움이 그랬습니다. 상대 당은 맞는 것도 틀리다 하고 같은 당끼리는 틀린 것도 너그럽게 용납해 줬습니다. 논어는 논어대로, 현실은 현실대로였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부정한 사회였습니다. 지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이 되었다고 해서 없었던 선화, 역지사지의 마음이 바로 생기진 않겠죠. 하지만 조금 더 성숙한 인생 후반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마음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대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4절. 동서양의 현인들이 아주 오래전에 제시했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 바로 서입니다. 자신의 내적 성숙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 한 글자가 있다면 바로 서입니다. 역지사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소주제 두 번째. 어떤 조건에서도 변화를 끌어내는 사람. 군자는 그릇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멋진 그릇을 만들기 위해 평생 노력하며 사는데 공자께서는 군자는 그릇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군자불기.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군자를 리더로 바꾸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리더는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1년 전과 지금이 같다면 리더가 아니죠. 리더는 변화를 추구하며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개선을 시도하고 힘들어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변화를 끌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 즉 군자입니다. 울산에 사는 명품 택시 기사 한 분이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다른 택시에 없는 특별한 몇 가지가 그의 택시에는 있었습니다. 뒷좌석 팔걸이 박스를 열면 누구나 씹을 수 있는 다양한 껌이 가득 들어있고 원하는 손님은 누구나 쓸 수 있는 택시 방명록이 한 권 비치되어 있습니다. 껌을 씹으며 즐거운 대화가 시작되고 목적지에 다다르면 짧은 인연이 아쉬워 손님들 대부분은 방명록에 기록을 남기며
즐거움과 고마움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인생 전반 30년은 군인으로 살았고 인생 후반에 들어 택시를 운전한 지 6년이 되었는데 TV 화면 속의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 모두 행복하진 않을 텐데 그가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운전이라는 직업이 자칫 단조롭고 따분한 일일 수 있지만 일에 대한 작은 생각의 변화가 평범한 기사를 행복한 명품 기사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의 웃음 가득한 얼굴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릇 기자를 자세히 보면 그릇처럼 생긴 네모가 4개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4개 정도의 각기 다른 그릇을 만들라는 옛 현인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 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은 나를 위한 그릇입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와 세상이 구하는 큰 인물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자기 자신부터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자기 한 몸이라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은 대략 30세 정도에 완성됩니다. 첫 번째 그릇이 잘 만들어지면 두 번째 그릇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첫 번째 그릇이 삐끗하면 두 번째 그릇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두 번째 그릇은 자기를 넘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직업과 일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조금 더 큰 그릇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인생의 두 번째 그릇은 보통 60세 정도에 완성됩니다. 예전 같으면 두 번째 그릇에서 인생 그릇 만들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세 번째 인생 그릇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기에 50이 되면 세 번째 그릇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그릇은 찌그러지고 맙니다. 인생의 세 번째 그릇은 지역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릇이 되는 일입니다. 일이 봉사와 수입이 되는 품이 큰 그릇입니다. 택시 기사에서 명품 택시 기사로의 변화입니다. 빵만 팔던 제과점 주인에서 지역과 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명품 제과점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철만 반짝하고 마는 직업 정치인이 아닌 진정으로 지역 사회를 사랑하고 기여하고 봉사하는 지역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인생의 세 번째 그릇의 완성 시기는 75세 전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에 무게를 내려놓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지역과 사회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인생의 네 번째 그릇은 국가와 인류의 행복과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최고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세계적인 작가나 가수가 되어 인류에게 큰 울림을 주는 명품 그릇을 말합니다. 누구나 가능하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문은 열려 있기에 최고의 네 번째 그릇에 의미가 있습니다. 크고 빛나는 그릇을 만드는데 나이가 절대 변수는 아니지만 인생 후반 60에서 90까지 약 30여 년을 공들인다면 인생 전반에는 불가능했던 명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걸작을 만드는데 비교적 자유로운 인생 후반 3, 40년은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75세에서 90세 혹은 100세에는 인생의 네 번째 그릇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1970년 타계한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동기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 5단계와 군자불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이 완성되면 사람들은 생리적 욕구와 안정의 욕구를 성취합니다. 두 번째 그릇을 만들면서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며 세 번째 그릇을 만들면서 존중과 존경의 욕구를 충족하게 됩니다. 인생의 네 번째 그릇을 만들며 자아 실현의 욕구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50이 될 때까지 많은 변화를 해왔습니다. 선생님에 의해,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에 의해, 진학이라는 제도에 의해, 대학이라는 과정에 의해, 회사라는 조직에 의해, 사회라는 구조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했고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생 때에 좋지 않았던 습관이 직장인이 되어서도 나타납니다. 군대에서 고친 줄 알았던 좋지 못한 습관이 40이 되어서도 반복됩니다. 인생 50에서 하는 변화와 선택이 나의 변화와 선택입니다. 눈치나 조건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변화나 선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명품 그릇을 만드는데 지천명의 선택과 변화보다 더 매력적인 건 없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어라. 군자는 9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고, 안색에는 온화함을 생각하고,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에는 진실함을 생각하고, 일할 때에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의분이 생기면 질분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그 후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해야 한다. 계시편 10장. 조선 최고의 엘리트로 꼽히는 율곡 이이 선생은 9번의 과거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의 젊은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경몽요결에서 그는 학문을 시작하는 초학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으로 공자의 유구사를 들었습니다. 9가지 생각을 몸에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천천히 읽어보면 당시 젊은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기본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시작하는 50의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지침이 아닌가 합니다. 한 번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봐야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본 건 바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정적 시각의 피해자는 그가 아닌 내가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세상을 대하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부정적으로만 보입니다. 검은색 안경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검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듯 듣는 것보다는 보는 걸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본 걸 더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본 것에 대한 기억을 씻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본 것이기에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대로 본 것이라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보는 기술이 바로 시사명입니다. 말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듣는 게 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말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말한다 해도 그들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해도 가끔 상대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명하게 듣는 것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듣기 때문에 상대의 말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반이라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다면, 아니 반의 반이라도 네 마디의 한마디 정도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준다면 관계는 놀랄만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상사, 부하, 고객과 부모, 자식과 선생, 그 누구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통은 잘 듣지 않고 잘 듣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편에서 그의 입장이 되어 듣는 것, 그게 바로 총명하게 듣는 것의 시작입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듣기 기술입니다. 30과 40에서 볼 수 없었던 온화하고 편안한 인상을 주는 50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30과 40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날카롭고 무거운 인상을 주는 50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3, 40대에는 혼자 일해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50대에는 사람들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리더라면 안색을 부드럽게 온화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얼굴을 펴야 합니다. 얼굴을 펴야 인생이 펴집니다. 상사의 얼굴이 온화해야 조직이 살아납니다. 가장의 얼굴이 온화해야 가족의 기가 살아납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얼굴 관리 기술입니다. 겉모습은 공손함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공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리더의 행동 거지와 모습에는 공손함이 서려 있어야 합니다. 50이 되면 자세가 틀어지기도 쉽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반발하고 누구를 만나도 자기 자랑만 하는 지천명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손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도 어깨와 머리가 자꾸 뒤로 꼿꼿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볼품없지만 못난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난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도 문제겠지만 못난 사람에게 그러는 건 더 보기 흉합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자기 관리 기술이 바로 모사공입니다. 50이라는 나이가 완장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상사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대안도 없는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답하기 곤란한 불필요한 질문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상사니까, 내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선배이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훈계조의 조언이 필요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50살의 조언은 지루한 훈계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입을 열 때는 신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두고 오늘은 A라 하고 내일은 B라고 한다면 언사층이 아닙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나이를 더 먹을수록 책임이 더 큰 자리일수록 말에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일할 때에는 공경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일에는 공경의 마음이 제일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빠진 부모 복양은 반려견을 키우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모를 모시는 일이 흉이 아니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처신하는 일은 잘 모시나 못 모시나 불효이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과 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직업으로 하는 일치고 세상에 하찮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비록 스스로 하찮은 일이라 여기는 그 일도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직업은 없습니다. 회사에 가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경영자가 가치도 없는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주겠습니까? 단지 그 일을 맡은 나 스스로가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일에 대한 가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평범한 일에도 존경의 가치를 더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지천명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업무와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뇌도 무엇인가 물어야 답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물어야 대답을 해줍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질문이 멈추면 창의력도 성장도 멈추고 말죠.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공자는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50이 되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질문은 멈추고 묻지도 않은 것에 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지천명의 질문이 사라지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흥분과 즐거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지천명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을 하는 일입니다. 화날 때엔 한 템포 쉬어야 합니다.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을 때 잠깐 멈추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좋은 기분에 한 번 더 참는 건 누구나 가능한 일이지만 화났을 때 한 번 더 참는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임계점에서 발생합니다. 참기 어려운 경계점에 이르렀을 때 잠깐 멈출 수 있는 사람과 멈출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백지 한 장도 안 되지만 그 결과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소리 한 번 지르고 지옥의 괴로움을 당할 것인가, 한 번 참고 천당의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얻는 게 있을 때는 올바르고 정당해야 당당해집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일지라도 의로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니 대가 없이 얻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얻는 재물이야 크게 탓할 건 없지만 노력 없이 얻은 재물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미끼는 아닌지 함정으로 이끄는 먹이는 아닌지 재고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받는다는 건 함정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소주제, 잘못을 받아들이고 자책할 줄 아는 사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던 제자 안회를 제외하면 나는 지금까지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안으로 자책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잘못하고도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잘못이다. 잘못했으면 즉시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잘못은 대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유발되는 것인데 이런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게 바로 인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군자다. 공자는 논어를 통해 잘못이 무엇인지를 반복하여 지적하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이나 춘추시대나 사람이 사는 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하는 사람이 없음을 공자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세상이 말세로구나. 더 이상 희망과 미래가 없구나. 2500년 전에도 희망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미래가 없다며 공자는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에도 어른들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게 신기할 뿐이다. 이렇게 술수가 판을 치는데도 세상이 멀쩡히 돌아가다니.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취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대리 승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과장과 부장 승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명예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토록 원했던 개인 사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하던 사업의 폐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50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조금 빨리 가는 것과 조금 늦게 가는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문제는 늘 있었고, 지금이나 2500년 전 춘추시대나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지난 과거나 다가올 미래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지난 과거도 다가올 미래도 그저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학과 졸업, 취업과 승진, 퇴직과 사업, 5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망할 것처럼 걱정해도 세상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좋아질 것처럼 희망해도 세상은 금방 좋아지지 않습니다. 춘추시대가 그랬고, 고려시대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안경은 잘 보기 위해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안경 렌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죠. 많은 이가 타인의 단점이나 잘못은 볼록 렌즈를 통해 보고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은 오목 렌즈를 통해 봅니다. 그러니 타인의 단점이나 잘못은 늘 커 보이고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은 늘 작아 보입니다. 또한 타인의 장점이나 잘한 건 오목 렌즈를 통해 보고 자신의 장점이나 잘한 것은 볼록 렌즈를 통해 봅니다. 그러니 타인의 장점이나 잘한 건 늘 작아 보이고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은 늘 더 작아 보입니다. 타인의 잘못은 오목 렌즈를 통해 보고 자신의 잘못은 볼록 렌즈를 통해 보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타인의 잘못은 늘 더 작아 보이고 자신의 잘못은 늘 더 커 보입니다. 이들이 바로 리더다운 리더입니다. 장벽 없는 발판. 10살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20살에는 연인, 30살에는 야심, 50살에는 탐욕에 움직입니다. 과연 몇 살이 되어야 인간은 지혜를 쫓아 행동하게 될까요? 장자크 루소의 지적입니다만 50에라도 도달해야 할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껏 무던히도 자신을 몰아붙였던 빠름과 빠름의 결과가 느림과 느림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인정하듯 타인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생의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욕심 있는 사람이듯 타인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잘못은 귀신같이 잡아내고 찾아내지만 자신의 잘못에는 무감각하다면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불가능합니다. 크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명퇴자가 명퇴자를 쉽게 이해하듯 슬픔을 겪어본 사람이 슬픈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 더 겸손해지라는 명령입니다. 조금 더 이웃을 바라보라는 은유입니다. 조금 더 다른 세상을 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담담히 미래를 그려볼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문제였다면 사람의 문제를, 일이 문제였다면 일의 문제를 되돌려 다시 한번 미래로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에 따라 50은 장벽이 되기도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50은 사실 장벽이 되기 쉽습니다. 사회의 통념을 잘 따르며 적절히 거래하고 적절히 눈 감아주면서 이익과 편리에 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머지않아 내 인생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해왔다면 50은 기회의 사다리,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인생의 도전을 50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안으로 자책할 줄 아는 사람들을 아직까지 나는 보지 못했다 라고 공자는 말했지만 지금까지의 잘못을 도려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바로 50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